반갑습니다. 네. 다 마스크 쓰시니까 구면인지 이제 초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 벗어도 돼요? 네, 벗어도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럽하고 북미 시장 개척에 대한 어떤 저의 사례하고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요, 제가 제 이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해외 영업을 할 때 이제 자꾸 뭐 정도 내지는 방법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보시면 해외 영업한 이력이 없습니다. 네, 제 가장 아마도 이 일을 하고 비슷한 어떤 이력은 그 대기업에서 제가 구매본부에 있었고 이제 국제 구매를 한 게 아마 가장 비슷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언어하고 관련된 거 내지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하고 관련된 그런 이력들이에요. 보시면 네, 제가 대기업에서 이제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힐링, 소통에 대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 라이프 코치, 성과 코칭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직전에 그 아이폰 6의 판넬 중간 처리하는 그 장비가 있어요. 미국 중소기업에서 이제 납품한 기업 장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총괄 부장을 맡아서 네,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한 이력이 있어서 저는 언어적인 거, 소통, 그 다음에 그래도 외국 중에서 좀 제가 조금 더 익숙한 미국이라는 어떤 타겟을 사실은 정하기가 딴 나라들보다는 좀 수월했는데 이런 어떤 이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이력을 나눕니다. 이거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어떤 해외 영업 내지는 어떤 나라, 어떤 바이어 이렇게 공략을 하실 때 사실 자기의 어떤 장점을 더 많이 쓰세요. 못하는 거를 막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자기의 잘하는 거를 극대화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네, 참고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제가 보는 세계 시장의 어떤 특징, 미국하고 유럽의 분석,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하고 유럽 시장의 특징하고 저의 어떤 사례 이렇게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네, 일단은 좀 보면 되게 재밌는 면이 저는 뒷면 보시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방향하고 각 나라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제가 전에 이제 여기에 안 빠지네요. 네, 제가 전에 그 좀 세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갖고 음양오행에 의해서 사실은 세계를 이렇게 나눴어요. 네, 나눠서 저하고 가장 성향이 비슷한 그런 어떤 나라와 영업 방법이 무엇인가, 네, 하고 저하고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어떤 것인가, 왜 그러신가에 대한 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렇게 보면 계략적으로 이제 나라들을 오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위하고 각 나라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우리나라는 이제 좀 큰 나무로 볼 수 있는데 큰 나무하고 관련이 깊은 오행들이 사실은 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흙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듬고 좀 통제당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 원래는 처음에는 중국을 제일 먼저 해본 나라는 공략한 나라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중국을 못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인도도 되게 일찍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어, 좀 묘하게도 저희가 한국서 그러니까 국내에 저희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 미국부터 먼저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두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미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유럽 쪽에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 그 자기만의 어떤 해석, 그 해석의 체계가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의 어떤 분석을 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어요. 네, 배려, 그 다음에 신용, 그 다음에 명확함. 근데 저는 순서는 명확함, 신용, 배려 썼는데 사실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물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산 적도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좀 살았었는데 지금의 미국하고 그때 미국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어떤 전략 아니면 제가 선택한 어떤 뭐 비밀 비법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제가 한국 사람인 거를 안 느끼게끔 최대한 제가 그 사람들과 가족이고 그 사람과 동료고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 좀 소통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작은 것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얘기도 물론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떤 안부, 뭐 가족, 뭐 지금 요새 뭐 너의 어떤 상황, 뭐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또 서양 사람들 특징상 되게 작은 거에도 되게 고마워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례상, 문화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일단은 그 이메일을 쓰더라도 요점은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미사오구를 최대한 쓰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고 우리가 제2외국 영어가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사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그 사람이 쓰는 어떤 그 은어들도 제가 자꾸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이니까 조금 더 그 사람들도 저 다가오는 어떤 그 경향을 보였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계약서나 계약 명문화한 어떤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되게 여기에 잘 따라요. 상대적으로 딴 나라들에 비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그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러한 어떤 상황들 요청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유통망, 뭐 핸들링한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그들의 회사 속에서 이력 이런 거를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서 네, 최대한 제가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제가 접근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세 가지 사항은 사실은 유럽보다도 미국에 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분들은 약간 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그 인디비주얼한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딴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걸 말씀을 드릴 때 다른 나라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얼마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에 팔려고 하니까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광고비를 쏟아도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타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효능에 대한 어떤 어필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최대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좀 딴 나라에 비해서 되게 빨리빨리 뭐 급하게 되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나라들에 비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 문화권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막 이렇게 내리기 힘들었을 때 상식선을 이제 상식의 기준을 두고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보셨을 때 좀 판이하기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요새 저희 그 직원 중에 이제 20대 직원이 있는데 저는 뭐 한국 지리라든가 세계 지리를 배웠고 또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거를 이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가 이제 뭐 그 세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저보다는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나라들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제 자신도 되게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뭐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떤 유머니하고 어떤 소비성이 되게 강해요. 근데 반면에 유럽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소비 성향에 대해서, 그 소비 성향에 있어서. 근데 그게 솔직히 제가 한 두 달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유럽이 그 메인 나라들, 빅 4, 빅 5, 뭐 유럽,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저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왜 안 될까? 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PPP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그 경제 구조 분석을 해보니까 중산계층이 상대적으로 딴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성향이 되게 뭐랄까 양극화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고가도 아니고 중가도 아니고 아니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니고 좀 약간 이 어중간한 포지셔닝을 하셨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네, 중간 계층도 되게 탄탄하고요. 소비 성향 강합니다. 그리고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은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깔린 어떤 민족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해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원래 모국에 대한 어떤 문화를 관심을 보이고 이제 하신다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이제 한 10번, 20번 보더라도 볼 때마다 하이 하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어떤 사람의 어떤 살가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쓰시면 훨씬 더 빨리 친하게 될 수 있고요.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하하고 하위 계층이 있어요. 네. 오히려 중산층들이 중부 유럽 아니면 동부 유럽에 더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지는 소비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고 저는 저기 개인적으로는 그냥 친해지고 편안하게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데 유럽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일과 개인 그 공과사 구분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악수란 내지는 뭐 아이 컨택트라든가 뭐 스킨십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미국 회사들하고 유럽 회사들하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어떤 시장 특징을 그냥 간략하게 써봤는데요.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력이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유통사들, 대형 유통사들 내지는 크게 이제 그 소매나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어떤 뭐랄까 어떤 위기에 처해졌을 때 내지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뒤에 우리를 보호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구축한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컴퍼니 폴리시, 회사 정책 이런 거는 이제 전반에 대해서 다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어요. 저희 회사 전반 뭐 구매하는 거, 뭐 저기 독점적인 계약에 대한 거,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누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던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항목화해 갖고 이제 그 컴퍼니 폴리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무역협회나 아니면 뭐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기관들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인증하고 등록
상표권이라던가 제품 등록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의할 사항은 뭐 여러분들 뭐 아마도 저보다는 업력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뭐 굳이 네,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을 많이 받아라. 저희가 지금 저희 그 미팅룸 한쪽 편에 지금 여기 좀 잘렸는데 한 여기까지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중소기업 저기 뭐죠? 중소기업 부장관 그 벤처상도 받고요. 두 번째 해. 그다음에 뭐 그 유망기업도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저기 뭐죠? CPNP. 그다음에 뭐 러시아하고 그쪽 스탄자 나라 붙는 옛날 구 CIS 나라들 그 저기 인증서 EAC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개 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상표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특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한테 좀 자극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할 때 상대방한테 그래도 조금은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한쪽 벽면을 이렇게 이제 미팅룸에 이제 꾸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회사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약간 뭐라 할까 좀 체크리스트처럼 저희가 이게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그 정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팅을 할 때 과연 그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짜요. 회사별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샘플링을 할 때 저기 샘플링을 하고 계약할 때까지 리드 타임이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는가 내지는 샘플링 할 때 몇 명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체킹을 해요. 저희 회사는 주로 헤어 제품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별로 뭐 피부 스킨 제품도 비슷하겠지만 헤어 제품 같은 경우에 사람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테스팅에 한 사람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하라고 권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회사에 맞게 작성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이러한 어떤 상황들, 뭐 샘플링이라든가, 뭐 MOQ, 아니면 뭐 가격은 이제 뭐 수량하고 관련된 가격 내지는 독점 계약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 회사의 어떤 정책이 어떤 거고 이제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저희는 따로 이제 갖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나 뭐 일반 계약서나 독점 계약서 갖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 가격을 저희가 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그러고 이제 이웃 나라인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량에 따른 그 구매하는 거 하고 수량에 따른 가격을 요구하는 게 좀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양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표 내지는 수량에 따른 그 프라이스 테이블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 안 하고 수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편하실 거고요. 네. 이 말씀을 그 미팅을 할 때 전개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되도록이면 예 아니요의 어떤 폐쇄 질문보다는 좀 개방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개방된 질문이 뭐냐면 어떤 서술적인 어떤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물어볼 것도 미리 미팅하시기 전에 한번 체킹을 하시고 한번 그걸 막 만들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미국하고 이제 유럽을 이제 함에 있어서 저희가 네 실은 이 점은 제가 이제 PT로 쓰기가 좀 약간 좀 그래서 좀 너무나 저만의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로 남기지는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바이오 미팅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저는
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화를 한 두세 번 내지는 이메일을 한 서너 번 해서 컨택을 미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뭐 차로 비유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우리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제품은 뭐 프리미엄, 뭐 BMW나 뭐 벤츠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유통을 하는데 그냥 보통 중형 내지는 소형차를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미스매칭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먼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시고 미리 뭐 통성명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반적인 사항을 미리 다 구축을 하셨을 때 상당히 이런 바이오 미팅에 오실 때 상당히 편안하고 그리고 바로 야, 너 우리 거 좋아하면 샘플링 언제 할래? 하고 얘기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미팅을 이제 주선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괴롭혀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 저희하고 알맞은 매칭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대한 그 바이오의 니즈를 최대한 편안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미 화상 통화, 뭐 워츠앱이라든가 네, 뭐 카카오톡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상으로 하고 그다음 제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 제반적인 그런 대화는 다 끝내버려요. 네. 끝내야 사실은 이런 미팅 나왔을 때 되게 편안하거든요. 통역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자기가 직접 하더라도 사실은 초반에 한 30분, 40분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시간이 모자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뭐 물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의사 결정권을 가진 그 사람이 그쪽 바이어가 어떤 제품을 찾고 왜 찾고 어떤 기능성 때문에 찾고 그 어떤 그들의 시장의 니즈를 그냥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어, 제가 누차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해외 영업 어떤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소통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잘은 못하지만 인사말 내지는 회의를 하면서 번역기를 틀면서 적어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짧은 외국어들은 그 사람들 모국어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웃음을 자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그 속에 어떤 내면적인 거, 어떤 경계를 좀 풀게 하는 거를 최대한 목표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하시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바이어를 찾기가 되게 힘드시죠. 유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되게 설명을 못 드렸고 제가 이제 해외 영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저는 뭐 저희 그 밖에 계신 교포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그 현지인 파트너를 맺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파트너들 중에 아마 95%가 다 현지인들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트너가 물론 한국 분도 계시지만 백인도 있고 흑인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동양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그 뭐라고 했죠? 그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떤 백그라운드에 따른 유통망과 시장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급 제품을 다루신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태인 바이어들 그 네트워크를 꼭 한번 뚫어보세요. 네. 정말 힘듭니다. 유태인들은 정말 끼리끼리로 움직이고 정말 돈이 되는 거는 유태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옛날부터 해오고 있어요. 한 100년, 200년 전서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약에 뚫으신다면 상당히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바이어들을 한번 상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유태인 분들도 저기 유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아니면 의외로 또 미국은 요새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캐나다하고 유럽에는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아랍권이든 아랍권 그런 바이어들도 서양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아랍권 바이어들 만나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되게 좀 대응을 잘 못해요. 네. 딴 데에 비해서 대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중동에도 파트너가 있고 다 있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만약에 미국화나 아니면 뭐 유럽화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희한하게 그게 되게 많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는 한 몇 해 전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핫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하면 되게 신기해하는 게 있고, 뭐 한국 하면 되게 뭐라 할까, 뭐 동경 살짝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접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 그런 면들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서부터 너무 비즈니스적인 걸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제 팁입니다.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약간 좀 무의식적인 어떤 접근, 뭐 먹는 거 얘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그 영업하시는 지역에 뭐 눈이 잘 안 오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 멕시코 접경, 뭐 그런데 눈이 잘 안 오는 경우, 뭐 물론 올해는 텍사스에 눈이 왔지만 한국에 1월 달에 막 눈이 펑펑 왔을 때 제가 동영상으로 찍고 보내줬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얘기를 풀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거에 좀 편안하게 좀 소통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이런 측면을 사실은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그 주변의 이사님들도 막 강조를 하고 저한테 더 이제 이쪽에 초점을 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사교적이고 어떤 관계 구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물론 백신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좀 다른 국면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얘기를 재밌게 해야 되니까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어, 재밌게 스토리를 구축을 하세요. 누구나, 동서양 누구나, 뭐 저기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그들의 문화에 맞게 사실은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어, 잠깐만 저희 브랜드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건강에 대한 어떤 강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너가 먹는 거가 바로 너다. 그래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착안을 해서 제가 저희 브랜드는 이제 HAU, How라는 브랜드인데, Hair About You라는 그런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You're not healthy if your hair isn't healthy.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얼굴 그 보습은 되게 많이 하는데 머리가 되게 건조한 경우가 되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특히 외국엔 더 심하고. 그래서 머리까지 건강하게 하면 그냥 내추럴로 너희가 이제 나갔을 때 사람들 만나도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회사 가치, 더불어 가는 거, 아니면 어떤 공익적인 것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게 서양 친구들,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 네, 되게 좋아하고요. 의외로 서양적인 접근법으로 동양적인 거를 해석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힘 받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고 반드시 어려운 그 시국을, 네, 이 시대를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춘 민족입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